한국 제1의 명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거북선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기도 했다. 유난히 일본과의 전쟁을 많이 다루어 잘 알려지지 않은 임진왜란의 전투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리교과서로 쓰인 배달족 강역 형세도는 신흥무관학교 교재편수위원인 이원태가 지은 책이다. 이 책 역시 일제의 금서 목록에 올라 있었는데 모두 40여 장의 지도로 구성돼 있었다. 지도들은 만주 지역의 역대 국가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표현돼 있다. 거기에는 고구려와 부여 그리고 발해에 이르기까지 만주 일대가 우리 민족의 영토였다는 고토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게 1910년대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어떤 살아있는 힘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주가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 우리 민족이 중요한 활동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중국과 우리는 같은 이웃이다. 이걸 강조할 수가 있었더랬어요. 신흥무관학교의 교재를 직접 편찬한 사람의 후손을 서울에서 만났다. 석조 이상용 선생 사진입니다. 1925년에 찍은 사진으로 이 할아버님 사진으로. 석제 이상용은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동의 임천각에서 고택에서 거처하시는 그의 며느리인 허은은 만주에서의 생활을 엮어 책으로 내기도 했다. 어머니께서 무척 기억력이 좋으셨다면서요? 예, 아주 공익군가도 많이 좋으시고. 공익군가도 아주 수백 곡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허은은 당시에 불렸던 많은 독립군가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중엔 시아버지가 직접 지은 신흥무관학교의 교가도 들어있었다. 우리 민족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지켜준 그런 광범위한 우리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게 누구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었다. 한 대목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북으로 흥룡 태원 남해 영절에 여러 만만 헌원 자손 어복 이르고 동해 섬중 어린 것을 품에다 품어 전 먹여주니가 니뇨 우리 배달 중국을 어복 이루고 일본을 안아 길렀다. 가사에는 우리 민족을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나타나 있다. 일제시대 독립군가를 전공한 모건대 노동은 교수의 도움으로 신흥무관학교의 교가를 복원해봤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멜로디였다. 그 리듬으로 보니까 굉장히 당차고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그 당시에 독립가로서의 전형적인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란딴 띠란딴딴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노래는 그 조지아 행진곡일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그 신흥무관학교의 그 독립 그러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인재들 키워내면서 항일로 나가려고는 아주 기계가 당찬 그런 독립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북으로 흥룡대원 남해 영절에 여러 만만 헌원 자손 어복 이르고 동해 섬중 어린 것을 품에 다 품어 전 먹여주니까 니뇨 우리 배달의 나라 우리 조상들이라. 독립의 염원이 스며있는 교가와 창가들을 부르며 학생들은 독립군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에 있었던 이 18개의 교실 중에 하나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 교실 내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기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걸려 있군요. 이 안중근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당시에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았던 그 일과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어와 이 화학 과목이 눈에 띄는군요. 이 중국어는 제1외국어로 필수 과목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강조가 됐고, 또 이 화학은 아마 폭탄을 제조한다거나 또는 무기를 다루는 어떤 그런 필요성 때문에 개설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찬가 시간이 있는데 아마 신흥교가나 또 용진가와 같은 군가를 부르면서 결의를 다졌을 테죠. 그 다음에 축성학, 또 측도학, 육군형법, 구급의료, 이런 과목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지금의 사관학교의 그 교육과정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그런 교육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거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바로 자금이죠. 당시 신흥무관학교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학교에서 책임졌습니다. 토지며 또 건축비도 엄청났을 테고 또 운영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는 당시 돈 40여만 원, 지금 돈으로 하자면 600억 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재산을 기꺼이 내놓은 한 독립운동가 가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자리 잡은 상동교회. 세워진 지 110년이 넘는 이곳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다. (1907년)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던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 항일 애국 계몽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한다. 을사보호조약 전까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것은 세계 열강에 일본의 강자병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애국지사들은 신민회 결성 직전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거사를 논의한다. 이른바 해이금 일사 파견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열강은 약소국의 독립에 관심이 없었다. 독립운동 진영 내부에서는 점차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 무력 항쟁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퍼져가고 있었다. 1909년 봄, 이동영, 이동휘, 안창호, 양기탁 등 신민회 주요 인사들이 상동교회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해외 독립군 기지론의 중요한 내용이 논의된다. 이 모임을 주도한 이가 우당 이회영이었다. 1905년 러일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요. 1907년에 만국평화회의 때 외교적인 노력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패로 돌아갔고, 의병전쟁,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도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는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의 어려움을 깨닫고 해외의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거치게 한다라는 그런 국가적인 내지는 민족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거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우당 기념관.